Hello everyone.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저랑 같이 2024년 1월 14일 토요일 시행한 제29기 소방간부보생 선발시험 25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소방간부보생은 소방학 개론 18문제, 소방관계법규 7문제에서 오지선다형 25문제로 출제됩니다. 소방학 개론이 일반 소방사 시험과 난이도 내용에서 비교해 봤을 때 실제로 큰 차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아주 구퉁에 있는 것들이 나와서 이것이 수험생들을 엄청 곤혹스럽게 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소방사 시험에 합격하셨거나 소방간부 시험을 생각하거나 소방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과목이 별 차이 없으니까 소방간부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나 이거 할까? 이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소방학 개론 18문제와 관계법규 7문제, 이 25문항이 당락을 결정짓는다기보다 실제로 헌법 그리고 행정법, 이게 당락의 영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일단 그 두 과목은 제 영역이 아니니까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소방학, 소방관계법규,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또박 한번 잘 풀어봅시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Let's go. Entry number 1. 우리나라의 소방의 발전 과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예쁜 것을 찾아오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소방의 발전 과정인데 여기에 예쁜 것이 보니까 고려시대는 금화도감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려시대 때 기억해야 될 것은 1번. 첫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제도가 있었다. 그 제도는 금화원 또는 금화관리자라고 한다. 야간에 창고 지킴이 정도 됩니다. 2번, 고려는 소방을 소제라고 불렀습니다. 3번, 고려는 위험물 가운데 제5류 위험물, 화약입니다. 화약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을 별도로 두었다. 그게 화통도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는 수총기라는데 우리는 숙, 경, 영, 정 이렇게 나가죠. 이 중에 상당히 재임기간 오래 가졌던 경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수총기는 중국 청나라로부터 경종 때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외에서 도입한 첫 번째 소방시설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 나중에 구한말 가면은 저기에 스웨덴에 만든 펌프를 또 도입하게 됩니다. 그건 또 서구에서 도입한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일제 지배기에 고가 사다리 차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일단 최초 도입은 경종 때 청나라에서 도입한 것이다. 그게 첫 번째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로는 스웨덴에서 만든 소화 펌프를 다시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언제 도입했냐면 1723년에 도입하게 됩니다. 일본이 아니라 청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꼭 알아야 될 것은 금화도감, 수성금화도감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있는데 제조사, 부사판관. 그래서 금화도감은 7566, 수성금화도감은 4222. 세종대왕 핸드폰 전화번호는 010-7566-4222입니다. 제조, 사, 부사 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최초의 소방법령은 태종 때 만들었습니다. 금화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 처음으로 자위소방대가 있었습니다. 오가 작통제라고 합니다. 원래 국사책에는 성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세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자위소방대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금화군이라고 있는데 비상설 소방조직도 있었습니다. 세종 할아버지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노비를 중심으로 만들었다. 그게 금화군이었다. 그리고 이쪽 부락에 있다가 인접 부락에 화재가 나면 이 부락의 이장이 청년 데리고 그 심야에 달려갔습니다. 이때 조선은 인경이라고 읽고 한자는 인정, 곤배정자 써서 인경이라고 이제 통금을 날리면 북을 때렸거든요. 그 북 때린 때부터는 통금입니다. 근데 통금 시간 이후에 그게 인접 부락에 불이 나면 이 부락의 이장께서 청년들 데리고 불을 끄러 갔다고 해요. 이때 이미 통금인데 가면 안 되잖아. 통금이면 가면 안 되는데 그분에게 신분증을 줬다고 해요. 그 증 이름이 구화패, 금화패라는 것입니다. 역시 세종 할아버지가 만들었습니다. 세종 할아버지는 궁궐의 화재에 대비하여 만든 규정도 따로 또 만들고요. 아무튼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참고로 기억할 것은 금화도감, 병조 소속의 금화도감, 그러다가 공조 소속의 수성금화도감, 그러다가 세조 때 공조 소속의 성문도감 남기고 금화도감만 떼어서 서울시, 지금의 서울시인 한성부로 넘겼습니다. 한성부로 넘겼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의정부와 육조 기능을 축소시키고 비변사 기능을 세게 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비변사 끝발이 나날이 증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변사 끝발이 증대되니까 의정부와 육조 기능이 축소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소방 금화도감은 유야무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95년 갑오개혁 때 경무청 처무새 측에 수화소방은 끄끄끄끄 하면서 소방이란 말이 근대 최초로 처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아무튼 스토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정이 있는데 미군정기는 1945년 8월부터 1945년 8월까지인데 3년간 우리는 이름이 미군정이지 미군의 지배를 다시 받게 됩니다. 그러면 미군의 지배를 받을 때 미군정청이 있는데 미군정청에 그 밑에 상무부가 있죠. 상무부. 상무부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내무부, 행정안전부입니다. 그 한자로 적으면 상무부요. 상무부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무부 밑에 뭐가 있냐면은 토목에 관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었고 그 밑에 보니까 중앙소방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미군정청 밑에 상무부가 있고 상무부 밑에 토목국이 있습니다. 그 토목국 밑에 뭐가 있었냐면은 중앙소방위원회가 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소방위원회 밑에 소방청이 있었고 소방청 밑에 소방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은 8도였거든요. 그러면 조선 지금 17개 시도지만 조선 8도를 가보니까 도지사, 관찰사죠. 8도의 도지사 밑에 뭐가 있었는가 보니까 그 밑에 도소방위원회가 있습니다. 5명으로 구성된 도소방위원회가 있고 도소방위원회 밑에 소방청이 있고 그 밑에 소방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미군정을 자치소방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이 경찰 예속돼 있다가 독립되었다. 경찰 예속돼 있다가 독립되고 메인 기능은 어디로 가느냐면 도로 내려갑니다. 도. 중심적인 기능은 도로 내려간다고 해요. 지금과 똑같다고요. 두 번째로요. 왜 독립되었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소방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민주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이 커미티 위원회는 위원들 간의 계급의 상하가 없는 겁니다. 대등,
평등,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것을 밑으로 내려보내고 이런 게 됐다고요. 우리는 왜 자치였느냐? 첫 번째 소방위원회고요. 두 번째로 도 중심으로 소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자치 소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번의 답은요. 뭐라고요? 디귿, 리을이 맞는 답입니다.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연성 물질이 되기 쉬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연성 물질이 있는데 가연성 물질의 첫 번째입니다. 열전도가 작아야 합니다. 당근이죠. 연쇄 반응 당근이죠. 그죠?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되고요. 발열량이 커야 되죠. 해당하지 않는 것 3번입니다. 난이도 하입니다. 그 다음에 조연성 가스인 산소. 조연성 가스 말해볼까? 산소, 또 오존, 불소, 염소, 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와 결합력이 커야 됩니다. 산소의 진화력이 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소와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커야 됩니다. 표면적이라는 건 접촉 면적이죠. 이 가연물의 단위당 질량에 대한 공기 접촉 면적, 우리가 그래서 비표면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표면적이든 비표면적이든 이것이 커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답은 3번입니다.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여기에 나온 값, 나온 크기가 작을수록 혹은 적을수록 위험합니다. 첫 번째, 작다, 크다, 많다 이렇게 위험합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소열요. 연소열. 연소열은 클수록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증발열입니다. 증발열은 작을수록 위험합니까? 클수록 위험합니까? 여러분, 증발열이 크다는 말은 열을 가지고 증발이 크다는 말은 이건 소화약제를 말합니다. 오케이? 예. 증발열이 크다는 말은 더 안정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착화점입니다. 착화점. 여러분 배움 기억나시죠? 점으로 끝납니다. 착화점, 연소점, 인화점, 유도발화점, 자동발화점 이런 모두 다는 작을수록 위험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번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중은요. 비중은 작을수록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네요. 열전도율. 작을수록 위험합니다. 활성화 에너지, 점화 에너지, 착화 에너지. 작을수록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습도요. 습도. 작을수록 위험합니다. 반대말. 건조할수록 위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하나 해볼까요? 예, 연소 범위가 하한계, 상한계. 크면 클수록 위험합니다. 연소 범위 하한계가요. 작을수록 위험합니다. 이건 시험 나오면 맞출 수 있죠. 이것은 2022년도 4월 9일 우리 기출문제인데 잘 못 맞췄습니다. 왜 못 맞췄습니까? 생각은 맞출 수 있는데 이건 외우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이건 점수 주려고 내는 겁니다. 잘 기억합니다. 난이도 하다. 비표면적이 클수록, 예, 표면적이 클수록 산소와 진화력이 클수록, 오케이? 예, 화학적 활성도가 크면 클수록 다 같은 말들이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2번에 적당하지 않는 것,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에 우리는 열 에너지입니다. 점화 에너지, 착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공부한 사람 이거 기억나요? MI는 2분의 1 CV 제곱요. 그러면 2분의 1 CV는 2분의 1 CVV잖아. 그죠? 요 CV는 다르게 말해 열량 Q도 됩니다. 이건 2분의 1 QV도 돼요.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위험합니다. 그럼 여기 제일 작은 값은 어디일까요? 예, 화학적 양론 조성비 바로 위에 단계. 양론 조성 바로 위에 단계. 그 위에 단계가 예, 바로 요 이야기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제일 먼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맨 먼저 1번요. 우리는 점화원 에너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열적 에너지입니다. 두 번째, 기계적 에너지입니다. 세 번째, 전기적 에너지입니다. 네 번째, 화학적 에너지입니다. 제일 많이 나온 건 요거죠, 요거. 그러면 열적 에너지가 있는데 열적은 첫 번째 뜨거운 표면입니다. 고온 표면. 뜨겁습니다.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따라 열이 따라오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에 또 복사열입니다. 기계입니다. 기계는 마찰열입니다. 손바닥 비벼보십시오. 열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 부싯돌을 비벼보십시오. 스파크 나옵니다. 이거 마찰 스파크라고 말합니다. 군합발로 차보십시오. 충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예, 디젤 기관이잖아. 디젤 기관. 그게 나오는 게 단열입니다. 압축열입니다. 예, 전기입니다. 필라멘트의 저항열. 전기세입니다. 누전열. 자기장, 유도열. 정전기. 번개, 낙뢰. 그 다음에 단락, 합선. 그 다음에 또 과전류. 이런 거 다 정기적 에너지원입니다. 누전. 나와 있네요. 그럼 아크. 예. 이런 게 다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다 정기적 에너지에 해당됩니다. 화학적 에너지가 있는데요. 화학은 제일 잘 나오는 게 자연 발열입니다. 산화열, 중합열, 분해열, 흡착열, 발효열. 그 다음에 용해열입니다. 산화열입니다. 연소열입니다. 화학적입니다. 자, 같이 갑시다. 첫 번째, 분해열 화학입니다. 연소열 화학입니다. 압축열 기계입니다. 산화열 화학입니다. 그러면 화학열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 그랬습니다. 답은요. 답은 화학열로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다 골라라 그랬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리을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난이도 하입니다. 난이도 하.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다. 간부고생이지만 난이도 하예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다. 3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됐다, 그죠? 아무튼 여러분 이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4번입니다. 기억에서 미음의 물질을 인화점입니다. 인화점은 라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불 붙는 것을 말합니다. 유도발화점이라고 합니다. 우선 좀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30. 하나 더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43에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1, 플러스 11, 플러스 13, 플러스 15, 36, 57.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72, 74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제일 먼저 이거 이소프렌입니다. 이거요, 디에틸 에테르입니다. 이거요, 아세트알데히드입니다. 이거요, 산화프로필렌입니다. 이거요, 이황화탄소입니다. 이것 가솔린입니다. 이건요, 이거 매니큐 지우는 아세톤입니다. 이거요, 벤젠입니다. 이거요, 메틸 알코올입니다. 이거요, 에틸 알코올입니다. 이거요, 프로필 알코올입니다. 이거요, 등유입니다. 경유입니다. 벙커시입니다. 이거요, 클레오솔트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따라갈까요? 아세톤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18입니다. 글리세린요. 글리세린은 얼마냐 이런 말입니다. 글리세린은 160입니다. 이황화탄소는 적었습니다. 30입니다. 메틸 알코올요. 11도입니다. 디에틸에테르 74입니다. 그러면 제일 낮은 게 얼마죠? 제일 낮은 게 이거네, 이거. 마이너스 30요. 디귿입니다. 디귿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아세톤입니다. 아세톤 답은 2번입니다. 4번에 답은 2번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 이거 있네, 이거. 디에틸에테르. 예. 있습니다, 이거. 예. 디에틸에테르 마이너스 45요. 그죠? 예. 그러면 답은 다시 합니다. 답은 미음이네요.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네요. 디귿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답은 5번입니다.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번엔요, 해저드 위험도입니다. 공식 아시죠? 로워, 어퍼,
마이너스 로워.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계산 안 해도 연소 범위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해 볼래요? 4에서 75입니다. 5에서 15입니다. 2.5에서 81입니다. 1.2에서 44입니다. 3에서 80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큰 것은 난이도 하야 하. 답은 이거잖아, 이거. 맞죠? 그러면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CS2, 이용화탄소 1.2에서 44입니다. 그 다음에 아세틸렌, C2H2, 아세틸렌입니다. 아세틸렌 2.5에서 81입니다. C2H4, 산화에틸렌 3에서 80입니다. 그 다음에 디에틸에테르입니다. 이거 1948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입니다. 4에서 75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에틸렌입니다. 에틸렌은 27이 36입니다. 그 다음에 산화프로필렌은 2에서 20입니다. 2에서 20이요. 그 다음에 CO1입니다. 12.5에서 74입니다. 그 다음에 휘발유 가솔린입니다. 1.4에서 7.6입니다. 그 다음에 벤젠입니다. 벤젠은 1.3에서 7.1입니다. 한 줄 다 할까요? 이번에는 우리 잘 아는 부탄, 프로판, 에탄, 메탄, 암모니아입니다. 얼마라고요? 1884요. 얼마? 2195요. 3에서 12.4요. 5에서 15요. 그 다음에 15에서 28요. 일단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연소 범위가 제일 큰 건 누구라고요? 답은 이거지, 이거. 2바가 얘고요. 3바가 얘입니다. 그죠? 수소고요. 메탄은 이 밑에 있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내한테 캡처를 해가지고 이거 음성을 보냈던데 이건 외우시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진짜로. 어디서 들었나 그러니까 어디 수원에서 들었다는데 수원에서 소방학을 들었는데 안 외워도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큰일 난다, 큰일 나. 예, 번거롭지만 외우셔야 합니다. 아까 인화점 외우셔야 합니다.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에틸알코올의 최소산소 농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최소산소 농도라는 게 혼합가스이잖아, 혼합가스. 혼합가스가 이제 불이 탈 때 어느 정도 산소가 들어와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일단 우리가 요거 하기 전에, 작년에 4월 9일 날 우리 시험 친 거 해봐요. 우리 시험 친 것은 CH3OH입니다. CH3OH는 메틸알코올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시험 문제가 있는데 요걸 온전히 태우려면 산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뭔지 나도 몰라. 그 다음에 CO2가 있고요. 완전 연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H2입니다. 성립되는 이유 아시죠? 요거 만나면 요거 되고요. 예, 요거 만나면 요거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따져보겠습니다. C가 하나 있습니다. C가 하나 있죠. 그냥 1이지 하나야. H입니다. H가 4개 있습니다. H가 2개 있으니까 2를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O입니다. O가 몇 개 있는가 보니까 O가 2개 있네요. O가 2개 있습니다. O가 4개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O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O가 몇 개 와야 된다고요? 3개 와야 되잖아. 근데 이게 절반으로 나누라 그랬죠. 답은 1.5네요. 답은 1.5, 1.5, 2분의 3. 이게 이제 2022년 4월 9일 우리 문제고, 이번에 문제는 해보겠습니다. C2H5OH요. 그러면 산소는 몇 개 필요하고요? CO2는 어떻게 됩니까? H2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C가 2개입니다. C가 2개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C가 2개입니다. H가 몇 개죠? H가 6개입니다. H가 2개니까 6개 되죠. O가 몇 개입니까?
5가 6개고요. 5가 합이 10개입니다. 5가 10개인데 5가 하나밖에 없죠. 9를 만데 9. 그럼 4.5예요. 답은 4.5입니다. 동의하시죠? 답은 2분의 9 O2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답을 구했잖아. 구했으면 최소 산소 농도라는 것은 뭐라고요? 연소 범위 한계 곱하기 산소 몰수입니다. 그래서 4.3 곱하기 얼마라고요? 4.3 곱하기 다시 6개가 아닌데 미안. 여기 3가지다 그죠? 다시 문제 6번 새로 찍겠습니다. 제가 숫자 하나 틀리게 적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에틸 알코올의 최소 산소 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물었습니다. 그건 저도 몰라요. 일단 최소 산소 농도는요, 여기에 연소범위 한계입니다. 연소범위 한계 곱하기 뭘 해야 된다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산소의 몰수입니다. 요거 곱하면 돼요. 이건 값이 정해졌잖아, 그죠? 요걸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우리 2022년 4월 9일 소방사 기출문제를 먼저 합니다. 첫 번째, C1A3OH. 이게 메탄올이야, 메탄올. 메틸알코올. 그러면 이걸 온전히 태우려면 산소가 얼마 들어와야 되는가? 그리고 CO2는 얼마인가? H2O는 얼마인가? 이거 묻잖아, 그죠? 그러면 C가 하나입니다. C가 하나죠, 그대로. 그 다음 H가 4개입니다. H가 2개니까 2네요. O는 몇 개냐? O는 보니까 2개입니다. 그리고 2개, 4개네요. 4개인데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3이와요, 3. 여기 O2는 3인데 2가 있으니까 1.5입니다. 요거는 이제 2022년 4월 9일 문제고, 2023년 소방관부 기출 문제는 C2H5OH요. 얼마인지 나 몰라요. 그 다음에 얘 CO2입니다. 네, H2O입니다. 해볼까요? 첫 번째 C가 2개죠. 2입니다. H가 6개죠. 그러면 H가 2개니까 3입니다. O는 몇 개일까요? O는요? O는 3개입니다. O는 몇 개일까요? O는 4개입니다. 따라서 O가 몇 개죠? O가 7개입니다. O가 몇 개 있죠? 1개 있습니다. 몇 개 와야 되죠? 6개 와야 되는데 2로 나누라 그래서 답은 3입니다. 그럼 답은 나와 있네요. 여기 한계 4.3에다가 얼마요? 3요. 답은 얼마? 3, 4, 12, 3.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합니다. 하나만 연습해 볼까? 얼마나 유치한지 해보겠습니다. C8, H18, 그 다음에 H17OH 해볼게요. 이런 알코올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당신 해봅니다. 얼마나 필요한가요? CO2는 어떤가요? 그리고 H2O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C가 8개죠. 그 C가 8개입니다. 그 다음에 H가 18개죠. 18개 9입니다. O가 몇 개냐? O가 9개입니다. 얼마라고요? 28, 26, 16개입니다. 토탈 얼마죠? 25개입니다. 여기 하나 있죠. 여기 24개 와야 됩니다. 2가 있으니까 답은 10입니다. 할 수 있죠? 엄청 유치하죠? 유치합니다. 요령 다시 합니다. C 맞추고요. 그 다음에 H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O의 개수를 보고 여기 O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할 수 있다, 그죠? 엄청 유치한 문제입니다. 7번입니다. 7번에 폭연입니다. 디프라그레이션, 디토네이션이 있는데 여기는 폭경이 아니라 디프라그레이션, 폭연에 대한데 옳지 않다 그랬습니다.
폭염은요, 충격파가 없습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충격파가 없기 때문에 음속이 엄청 더딥니다. 얼마요? 밑에 나와 있죠. 0.1에서 10이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메타퍼세크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방출 속도가 물질 전달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받고, 그리고 매우 빠르다, 매우 느리다. 음속보다 느리다. 우리가 표준 상태 0도 21도나 0도씨, 다시 합니다. 우리는 1기압 20도씨나 1기압 21도 상태에서 현재 새벽 2시입니다. 예, 공기 흐름 속도는 0 내지 3m/s입니다. 잔잔합니다. 이때 내가 불렀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예, 길동아 불렀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예, 1기압에 20도씨입니다. 이걸 표준 상태라 그래요. 길동아 불렀습니다. 이때 길동아 부르는 이 소리, 이 음속, 소리의 소리잖아, 그지? 이 소리는 1초당 340m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340m보다 훨씬 느립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0.1에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디프라그레이션, 이게 폭연입니다. 폭연은요, 느립니다. 음속보다 훨씬 느리고요. 폭연은요, 주로 열 전달 요인에 기인합니다. 그 다음에 폭연은 주기적이고 반복적입니다. 주기적, 반복적인 대표적인 폭연은 어디 나오느냐면은 우리는 연소의 유형 가운데, 기체 연소 가운데 예혼합 연소라고 있습니다. 그 예혼합 연소는 뭘 말하냐면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휘발유 자동차. 그러면 휘발유 자동차에 여기에 실린더가 있거든요. 실린더가 있고 여기에 이제 피스톤이 있어요. 피스톤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피스톤 링이 있습니다. 엔진에 덜그덕 소리 난다요. 이게 오래되면, 이게 늘어지면 끓는 소리입니다, 이게. 예, 피스톤 링이 늘어져서 이 실린더를 끓는 소리거든요. 1번 흡입. 그러면 크랭크 축이 내려와서 빨아들이고 크랭크 축이 돌아서 피스톤 올라갑니다. 두 번째 압축. 점압부라고에 불이 들어옵니다. 빠박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면 불이 붙고 폭발합니다. 밀린 힘으로 쭉 내려오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크랭크 축이 돌아서 또 올라가. 그러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입니다. 요게 내연기관의 운동이거든요. 내연기관 운동인데 폭발은 이게 자동차는 이 힘으로 가요. 이 힘으로. 이 흡입과 배기. 근데 이때 폭발하는 거 있잖아. 점압 브러그가 불이 붙여주는 요게 계속 반복적이에요. 자동차 힘으로 가.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이 폭연은 주기적이고 순환적이고 반복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빠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맞네요. 음속보다 매우 느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반응 또는 화염면에 불이 나가는 이게 분자량이나 공기 등의 나뉩니다. 우리는 연소하는 흐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측류다. 측류라는 말은 규칙적이고 안정적이고 일정하다 이런 의미고요. 난류라는 것은 이게 약간 다릅니다.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하고 이런 의미거든요. 당연히 영향을 난류는 불안정한 영향을 당연히 받지. 당연히. 왜? 흐름이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화염면에서 상대적으로 완만한 에너지 변화에 의하여 온도, 압력, 밀도 변화가 연속적, 반복적, 주기적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는 불이잖아, 불. 나누는 기준은 화염의 전파 속도입니다. 그러면 폭연, 폭갱. 전파 속도를 결정짓는 것은 얘가 뭐가 있다고요? 충격파가 있다고요. 충격파라는 것은 빵! 하고 터진 바로 요거. 빵! 하는 순간, 예, 이게 퍼져지는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터지는 속도, 화염의 전파 속도가 빵! 할 때 터질 때 얼마 간다고요? 1km에서 3.5km 간다 이 말이잖아, 그지? 1000에 3500 가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뉴스에 이런 말 나옵니다. 뉴스 보면 원룸이 있는데 원룸에 갑과 을이 자취합니다. 반값 아끼려고. 제가 천안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수업을 좀 오래 했는데 거기에 보면 다
남학생끼리 살더라고요. 기숙사의 기숙사의 인원은 작고, 그리고 주로 기숙사는 1학년이 가더라고요. 2학년 되면 다 나와요. 다 나와서 뭐 군대 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돈을 아끼려고 마음 맞는 친구랑 이제 살더라고요. 사는데, 그게 이제 제 나간 학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화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갑과 을이 다녔어요. 그 과는 경찰행정과였습니다. 근데 이제 갑과 을이 다녔는데, 갑은 면 킬러야, 라면 킬러. 근데 라면 킬러하고 을은 담배 골초야. 원룸에서 있는데, 갑이 이 가스레인지에 라면 물을 올리고 수프를 넣고 라면을 넣어서 물을 끓였다고요. 그 물을 끓이는데 보글보글 끓을 거잖아. 근데 이제 이분이, 갑이 그 사이에 잠깐 잠이 들었다고요. 잠깐 잠이 들어서 소파에 잠이 들었는데 면은 끓어서 넘쳤죠. 그 맹물, 생수면 넘치지 않지만 수프라는 변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물이 넘친다고요. 물이 반응해 주게랑. 그래서 물 끓어서 넘쳤습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 불은 꺼지게 되고 가스레인지 냄새는 계속 나오고요. 이때 이제 1시간 반 있다가 을이 들어왔는데 냄새 난다요. 마늘 썩는 냄새 나는데, 이제 이게 부취제라 그래서 마늘 썩는 냄새를 집어넣어서 마늘 썩는 냄새 고약하거든요. 이 냄새를 맡으면 가스 샌다는 걸 알고자 하게 하는 건데, 이게 그런 걸 배운 지식이 없으니까, 야, 마늘 냄새 난다, 야. 이러면서, 불을 붙여서 담배를 골초라 그랬습니다. 피우다가 빵 터졌습니다. 빵 터졌는데, 이게 그 집에 그 남학생 집이니까 뭐 가재도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없었는데 얼마나 빵거리는 게 터지냐면, 그 베란다에 창살이죠, 창살. 베란다에 창살 날개 죽지 하나가 약 500m에서 발견된 거야. 창살 날개 죽지 하나가. 예? 그 정도 큰 거야. 그럼 500m 어떻게 알았나? 날아와서 멀쩡한 자동차를 찍은 거예요. 마침 그 자동차 앞에 있던 주인이 그걸 본 거야, 이게. 뭐지, 이거? 보니까 불이 나네, 이거. 이때 빵 터지는 충격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폭갱이다, 이런 말입니다. 폭갱은 이처럼, 이 충격파가 존재합니다. 충격파가 존재한다는 말은 빵하고 끝이다, 이런 말입니다. 대개 폭갱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주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폭연이 폭경으로도 바뀔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걸 책에는 뭐라고? 폭경 유도거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폭연이 폭경으로 가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위험한 거잖아. 빠르면 빠를수록 위험하다는 게 이게 폭경 유도가 거리가 짧아지는 조건이라고 말해요. 그럼 이 말은 폭연이 폭경으로 빨리 바뀌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을. 첫 번째, 압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빵 가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활성화 에너지, 점화 에너지, 착화 에너지. 이게 크면 클수록 세게 갑니다. 관경이지, 관경. 관 안에 이물질이 많거나 관경이 좁을수록 빨리 가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폭연이 폭경으로 옮기는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뭘 하냐면요. 이번에는 요런 구형이 있는데, 요 구형 안에 다른 가스를 넣어서 깼어요. 깨를 넣고 찢었습니다. 또 더 찢고, 또 더 찢었어요. 첫 번째 구형 안에는 얼마를 찍었냐면 0.4mm 이하를 찢었다고요. 또 두 번째 구에는 다른 구입니다. 거기는 얼마 찍었냐면은 0.6 초과, 0.4 초과, 미리 초과 0.6 이하입니다. 더 찢었나? 또 하나는 더 찢었는데 이건 0.6mm 초과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시험은 이거 나옵니다. 아이수, 아세틸렌, 이용화탄소수소입니다. 이거요, 에틸렌, 석탄가스입니다. 이거요, 메탄입니다. 에탄입니다. 프로파닌, 부탄입니다. 그리고 아세톤입니다. 일산화탄소입니다. 암모니아입니다. 이런 것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폭발 등급 1등급, 폭발 등급 2등급, 폭발 등급 3등급이라고 합니다. 제일 무서운 건 1등급이 아니라 3등급입니다. 0.4에 삐져나온 놈은 다 삐져나갑니다. 0.4초가 0.6 빠져나온 놈은 빠져나가지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이 개념은 잘 아셔야 합니다. 폭연, 폭갱. 폭갱은 언제 일어난다고?
우리가 내화구조 화재에 있어서 환기지변 화재 있죠. 프레시 오버 이후에 나타나는 것, 공기가 씨가 말라가고, 이 안에 불운치가 살아보려고 회오리 돌고, 회오리 도는 이유는 공기를 빨아먹어서 지 생명을 유지하려고 돌리고 있잖아요. 그 돌리고 있는데 신임 소방관이 뭣도 모르고 1층에 문을 확 열었습니다. 이러면 싹 소리하면서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서 빠방 터집니다. 요게 바로 폭격이다 이런 말입니다. 빠방 터질 때 나오는 충격파의 화염의 전파 속도는 음속보다 훨씬 빠르다. 음속은 초당 340밖에 안 되지만 이런 경우는 뭐라고요? 초당 1000에서 3500까지 가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8번입니다. 응상폭발입니다. 응이라는 것은 응애예요. 뭐라고요? 고체, 액체를 말합니다. 상대되는 말은 기상폭발입니다. 예, 기체를 말합니다. 이건요, 폭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물질에 따라서 고체, 액체냐, 응상, 액체냐, 기상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폭발하는 과정에 따라서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 화학적. 화학적 말해볼까? 산화폭발, 산업가스폭발, 분해폭발, 분진폭발. 다시 합니다. 예, 화학적은 산화폭발에 가스폭발, 분무폭발, 분진폭발, 그리고 분해폭발, 그리고 중화폭발입니다. 이거 수증기폭발, 증기폭발, 또 뭐 가마폭발, 그 다음에 전이폭발, 전선폭발, 화약폭발, 이거요. 블레비요, 블레비. 비등액체 증기폭발요. 이번에는 방금 말한 원인요. 뭐 때문에요?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기상폭발, 응상폭발입니다. 기상폭발은 이거랑 흡사합니다. 단지 다른 것은 여기에 뭐라고요? 중화폭발입니다. 여기는 우부체입니다. 우부체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니까 예, 자유공간에서의 진균폭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응상폭발입니다. 물리고요. 이건 응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같이 해봅시다. 응상폭발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응상은 증기입니다. 증기라는 말은요, 예를 들어 볼게요. LPG입니다. LPG의 원료는 프로판과 부탄을 섞었거든요. 이건 LNG, 메탄을 채취한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이 가스인데 보관하는 것은 뭐라고요? 액화 석유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액화 석유 가스인데 액화라고 해요. 왜 액화가 됐습니까? 압을 가해가지고 꽉 줄어들었잖아요. 얼마로요? 250에서 300분의 1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액화, 액체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와서 뿜어질 때는 기화하거든요. 자기 본연의 모습, 기체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얘가 누구를 만나면, 물을 만나면 폭발하게 됩니다. 이게 증기 폭발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은 폭발이지만 여기서 뭐는 수반하지 않는다고? 화염은 수반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진 폭발이나 분무 폭발은 다 기상 폭발입니다. 그 다음에 예, 기상 폭발입니다. 전선 폭발요. 전선에 갑자기 압력이 세집니다. 전압이. 그럼 이 전선이 비닐 전선인데 녹죠. 고체에서 액체가 됩니다. 이게 한 1500도씨 들어오면 이건 바로 예, 기체가 증발해요. 이 전선 폭발입니다. 그러면 우리 해당되는 이거네요. 수증기 폭발, 증기 폭발, 이 둘을 다 증기 폭발이라고도 합니다. 수증기 폭발은 대장간에 가면 있다 그랬죠. 그죠? 시뻘건 예, 낫을 만듭니다. 대장장이가 불에 넣고 내서 때리고 물에 담그고 반복하는 거. 이때 물요. 물에 담그면 물이 100도인데 갑자기 1000몇 도에 쇠 덩어리가 쌤 들어오면 이 물의 이 부피가 급격히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뻥 예,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수증기 폭발입니다. 전선 폭발, 가마 폭발, 전이 폭발. 다 배운 내용입니다. 답은 뭐냐? 답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위험물이잖아. 위험물 제5류 가운데 말입니다. 예, 디아즈 화합물이라고 있습니다. 지정수량 200kg에 200kg입니다. 아조, 디아조, 그 다음 니트로소 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이 중에 말입니다. 우리는 디아조 화합물이요. 디아조 화합물은 제5류인데 이건 고체 가해물입니다. 고체 가해물인데 이건요, 원인으로 볼 때는 이게 뭐에 해당되느냐 하면 이건 응상폭발에 해당됩니다. 제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화학적 폭발입니다. 그리고 기상폭발입니다.
의미가 다른 것은 여기서는 중화폭발이지만 여기는 우부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보니까 요것이 있는데, 근데 오류용물에 디아조 화합물이죠. 이건 고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연소를 할 때는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분해 연소에 해당됩니다. 아세틸렌, 에틸렌, 산화에틸렌 이런 것들요. 또 위험물질, 오류, 이거 다 분해 연소잖아요. 그지? 근데 이게 원인이 되는 물질은 얘가 뭐라고요? 고체라고 고체요.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응상에 해당됩니다. 기억하실래요? 예? 뭐가요? 다이아지요, 디아조요, 아조요. 어디에 해당된다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일단 8번은 여기까지입니다. 9번입니다. 시작. 벽의 내화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범위 맞습니다. 근데 나온 적 없습니다. 예전에 시도별로 뽑을 때 나왔어요. 지금 없어요. 나왔으니 같이 해요. 우리는 벽돌조로서 무게가, 두께가 이렇다. 다 되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 하나만 치고 갑니다. 우리는 양생된 굳게 만들었잖아, 그지? 경량 기포 콘크리트나 패널, 경량 블록이 있는데 두께는 5cm가 아니고 10cm입니다. 자, 답은 5번인데 이렇게 해서 지나갈 거고요. 대신 저랑 이거 하나 합니다. 뭘 하나 하시냐면요. 우리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라고 있습니다. 주요 구조라는 것은 아주 프레임, 뼈대 구조인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힘 받는 곳을 말합니다. 첫째 해볼게요. 보지, 보. 이 보를 받치는 게 벽입니다. 내력벽. 혹은 내력 기둥. 하나 했네요. 1번, 2번, 3번요. 그 다음에 보 위에 누가 올라오면 석가래가 올라와요. 한옥에 오면 석가래이잖아요, 석가래. 그죠? 지붕틀이라고 합니다. 예, 보가 받치죠. 왜 지붕틀이 올라오느냐면 이 위에 지붕이 올라오니까요. 자, 힘 받는 거 해봅시다. 1번 보, 2번 내력벽, 3번 내력기둥, 4번 지붕틀. 왜? 지붕을 맞추니까. 5번은 바닥인데 최하층 바닥은 힘 받는 게 아닙니다. 최하층 바닥 힘은 땅에 힘 받는 거잖아. 2층짜리입니다. 힘 받습니다. 그래서 5번은 바닥입니다. 그럼 계단 있지, 계단. 올라와서 올라옵니다. 계단. 뭐 이렇게 올라오든지 저렇게 올라오든지요. 계단은 우리가 누르면 힘을 받는데 맞잖아. 그런데 이 계단에 조건이 있는데 6번째 계단은 건축물 내부의 계단입니다. 왜? 힘을 받아야 되니까. 그 힘을 받는 게 뭐라고? 주요 구조부니까요. 프레임, 메인 뼈대요. 오케이? 주요 구조부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예. 이렇게 하고 그냥 9번은 지나갑니다. 10번입니다. 10번에 수성막포입니다. 포소화약제가 있는데 수성막포를 물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불 속에 맞습니다. 맞고요. 불 속의 계면활성제는 내알콜포, 수성막포, 합성 계면활성제포.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란 뭐 뿌리면 자리 잘 잡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보존은 반영구적입니다. 맞다 이거. 두 번째, 알코올류, 케톤류, 에테르 등과 같은 수용성이온 화재는 소화조 안 돼. 수용성은 내알콜포예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유성이 있어서, 내유라는 것은 기름으로부터 잘 견딘다. 이 말은 뿌리면 기름에 쉽게 섞이지 않는다, 동화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탱크 하부에 발포하는 표면화 주입 방식이 가능하며 분말 소화약제랑 함께 쓰면 힘이 월등하다 그랬습니다. 기름에 잘 견디니까 밑에서 쏘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 분말과 쏘면 힘이 월등합니다. 분말은 ABC 분말을 말하는데 대개 분말까지 쏘면 한 힘이 7배 내지 8배, 700% 내지 800%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잠깐 우리가 요거 맞는 이야기고요. 유리 표면에 거품도 있고요. 막을 형성합니다. 그 질식도 되지만 냉각도 됩니다. 라이드 워드라고 합니다. 라이드 워드는요, 산에 흐르는 물 있죠. 그런 게 원래 이름 라이드 워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중에 이제 곧 뒤에 나올 건데 제일 먼저 저랑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수성막포가 단백계통이 있습니다. 단백포, 그리고 불화단백포, 그리고 계면활성계 계통이 있습니다. 내알콜포, 그리고 수성막포, 그리고 합성 계면활성계포입니다. 간단하게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다 저발포입니다. 유일하게 얘는 고발포도 됩니다. 고발포가 되면 일반 화재도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존은 3년짜리입니다. 8년에 10년짜리입니다.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유성이라 그래서 기름으로부터 견디는 힘이 없습니다. 내유성이 없지만 내유성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내유성이 없다는 말은 이게 기름에 금방 동화된다는 말이잖아. 기름으로부터 질을 잘 못 지킨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잘 못 지키니까 뭐라고요? 표면화 주입이 안 됩니다. 표면화 주입이 됩니다. 참고로 포를 뿌렸을 때 표면화 주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표면화 주입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1형 방출구, 2형 방출구입니다. 표면화 주입이 됩니다. 되면 이건 3형 방출구, 4형 방출구를 쓸 수 있습니다. 이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내유성 말고요. 이번에는 뭐라고요? 내열성이 내열성. 열이 잘 견디느냐 이런 말입니다. 수성막은 잘 못 견딥니다. 잘 못 견디서 바로 열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이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단열성입니다. 단열 잘 못합니다. 잘 못하니까 열을 잘 끊지 못하니까 링파이어, 탱크 주위에 링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링파이어, 윤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우리는 얘가 열화도 있고 윤화도 있어서 얘들은 주로 뭐라고 흐르는 유출, 흘러 넘치는 기름, 그 불난 것, 그런 거 제압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열화가 있고 윤화가 있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중수화 효과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단백포와 수성막포는 그게 포 밑에다가 막을 형성해요. 막이 있고 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수화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얘는 이게 뼈 만들고 동물의 이거 뿔 갈고 발톱 갈고 이런 거 갈아서 만든 거거든. 그 단백질 추출해서 만들었다고요. 그 안정제인 제일체름을 집어넣고 막 섞어가지고 만든 게 이런데 이게 약간 뻑뻑하거든. 이게 뻑뻑하기 때문에 이게 뿌리면 잘 못 퍼져요. 유동성이 안 좋아. 그래 이건 초기 소화에는 X입니다. 그럼 얘는 멀리 못 가요. 사정거리가 짧다 그랬습니다. 다 고가입니다. 얘 둘은 저가입니다. 요 정도 알면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답은 기억, 비글, 리을, 답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난이도는 그냥 중간입니다. 예. 일단 10번 여기까지 했습니다.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가 있는데 능력 단위라는 것은 강목이 있죠. 소나무로 만든 강목. 가로 3, 세로 3, 길이 7, 23. 요걸 90몇 개를 쌓아 올려요. 그리고 휘발유를 부어요. 불을 붙여요. 그리고 이걸 얼마간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끄는 것. 그 끄는 능력을 우리는 한 단위라 그래요. 제일 먼저 우리는 바닥 100입니다. 교재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닥 30제곱미터마다 한 단 이상이다. 바닥 50제곱미터 이상마다 한 단이다. 바닥 100제곱 이상마다 한 단이다. 바닥 200제곱 한 단입니다. 제일 먼저 30은 유흥이 30입니다. 첫 번째 룸사롱, 캬바레, 나이트클럽, 이게 위락이죠.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이런 거요. 위락은 30입니다. 50이 있는데요. 50은 문화재입니다. 예, 50은 의료시설입니다. 50은 장례식장입니다. 다 50입니다. 그 다음에 또 50은 누가 있느냐면은 50은 문화집회시설입니다. 전시장, 아니 관람장, 그죠? 또 집회장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장 및 동식물로는 제외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요거 둘을 알아야 돼요. 묻는 건 이거 묻지만 이거 종류가 많아. 아닌 것, 이거 아닌 것도 이거라고 돼 있거든요. 나올 리가 없어요. 많아요.
결국 묻는 거 이거 묻지만 이거 물어요. 아시겠어요? 답은 2번 판매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1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12번입니다. 옥내수화전이 있는데 가압송수 장치가 있습니다. 가압송수 장치는 물을 보내는 방식인데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고가수소 방식입니다. 두 번째 압력수소 방식이고요. 가압수소 방식이고 지하수소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이겁니다. 이거. 펌프가 물을 끌어다가 쓰는 거죠. 이때 펌프 성능 시험에 관한 설명인데 관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펌프의 성능은 첫 번째 체절 운전입니다. 체절 운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게요. 요게 Y축인데요. Y축에는 양정이라고 합니다. 수두, 높이, 압력 이런 말로 씁니다. 그러면 요게 높이고 압력인데요. 물을 빨아올리는 힘이거든요. 힘. 근데 요게 우리는 잠정 기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체절 운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점 하나 더 찍을까요? 니은입니다. 요건 전격 운전점이라고 합니다. 점 하나 더 찍을까요? 디귿, 피크라고 합니다. 최대 운전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을 이쯤 해볼까요? 최대 토출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X축은 뭐냐? 얼마나 쏟아내느냐 이런 겁니다. 토출량을 말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연결할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요게 140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요 140이라는 말은 곱하기 100을 했다는 퍼센트는 그죠? 곱하기 100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물을 빨아들이고 펌프가 있고 올려보내잖아. 여기는 뭐라고요? 진공계 또는 연성계를 달고요. 여기에 펌프 뒤에 토출 측에는 압력 게이지를 달잖아. 요건 다 압력 게이지를 말합니다. 게이지가 0에서 2 사이가 있는데 1.4 넘어가면 안 된대, 너. 1.4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은 뭐라고요? 곱하기 100 하니까 140% 넘어가면 안 된다. 초과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넘어가면 이제 펌프에 문제가 생겨요. 펌프 고장이 원인이 됩니다. 카비테이션이라고 그래서 공동현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40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곧 뭐가 열려요. 140 올라가기 시기 하나 열립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릴리프 밸브라고 열립니다. 그 릴리프 밸브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더 이상 140으로 이빨이 올라오잖아. 올라오기 직전에요. 옆에 밸브가 쭉 갑니다. 이게 저쪽에 원래 펌프가 물을 올려가지고 기동 수압 압력 챔버로 가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하는 물이 이쪽으로 돌린다고요. 왜냐하면 체절 운전이라는 말은 뭐라고? 보시는 것처럼 물이 나가는 게 한 방울도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펌프는 돌고 펌프는 졸라게 돕니다. 졸라게 돌아서 물을 보내는데 보내는 물이 하나도 안 나가잖아. 그 물은 막혀 있고 펌프는 졸라게. 나는 졸을 리을 썼습니다. 저는 시옷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펌프가 졸라게 돌면서 그러면 여기 있는 물만 나가는 물은 없고 돌고 그럼 여기 있는 물만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고요. 그럼 여기 있는 물의 액체 온도가 상승한다는 말은 액체의 분자 운동이 활발하게 된다. 그럼 액체의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액체가 뜨거워진다는 말이잖아. 끓는다는 말은 뭐라고? 그러면 빈 공간이 생기게 되죠. 활발해야 되니까요. 이때 뭐가 생긴다고? 기포가 생기게 됩니다. 기포가 생기는 이 원인도 있고 그리고요. 이게 펌프가 물을 올리는 게 공급되는 게 이게 늘 일정하게 막 보내는 게 아니라고요. 가다가 약간 멈췄다가 또 돌다 약간 멈춰 이러거든요. 예, 또 그것 때문에 또 카비테이션이 생길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이게 뜨거워지니까 고장이 원인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옆으로 보내서 옆으로 물을 쏟아내게 됩니다. 올린 물을 쏟아내고 쏟아내고 이쪽은 우리 내부에서 도는 거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니까. 오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요거 보실래요? 요거. 전격 운전은 펌프의 용량도를 해봅니다. 얼마요? 100%를. 얼마요? 100%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펌프 씌워져 있는 용량대로 하는 거예요. 용량대로. 펌프에 씌워진 용량대로 쫙 나가고 있는가? 쫙.
라고 이제 확인하는 것이 뭐라고? 이게 전격 운전자입니다. 그럼 최대는 뭐냐? 최대는 물 150%를 쏟아내려고 하면 기준이 이겁니다. 쏟아낼 때 압력계 게이지. 우리가 물을 갑자기 많이 필요할 때 있잖아. 갑자기 만땅 엑셀레터 밟을까요? 자동차 엑셀레터 RPM 쫙 쭉 만땅 밟아, 만땅. 와, 만땅 밟으니까 240 나가더라니까. 만땅. 예? BMW 같은 거 만땅 뭐 260 나가요. 그러면 만땅 쫙 밟아봐, 쫙. 만땅. 만땅 밟았을 때 150을 밟아봐. 밟았을 때 여기 게이지가요. 예, 쏟아낼 때 게이지는 얼마요? 적어도 65%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다. 이게 피크점이에요, 피크점. 저는 이론할 때 우리는 이것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나오기 어렵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거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예, 진짜 나오잖아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할 때, 쟤 웃긴다, 이거. 네가 한 근거 어디 있나, 임마. 근거는 여러 학생들의 증언도 되고요. 예, 영상 찍힌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무튼 175입니다. 쏟아내면 175 이상 나가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체절은 중요하지만 이거 기억하면 돼요. 자, 가봅시다. 얼마요? 140입니다. 그 다음에 토출량이 얼마요? 150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오케이? 12번에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13번입니다. 13번 플로트다, 플로트. 예. 플로트 루프 탱크가 있고요. 콘 있어, 콘. 꽃갈콘, 삼각형. 아무튼 탱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로트가 있고 콘이 있어요. 그럼 그림 그려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 콘 해보게요, 콘.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기름이 찼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해보지 뭘. 자, 여기 기름입니다. 예. 여기 기름이에요. 이게 오랫동안 열었네. 다 날아갔네. 다 날아갔어. 못 쓰겠다, 그지? 자, 여기 기름입니다. 자, 기름인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 이제 쫙. 이때요, 우리 이거 먼저 할게요. 일형입니다, 일형. 일형은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포를 보내는 방출구가 있어요. 근데 방출구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방출구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통계단이에요, 통계단. 예, 통계단. 통계단, 혹은 다른 말로 미끄럼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포를 쏘았죠. 네, 이제, 그래서 올라옵니다. 포를 쏩니다. 쏘는 게 타고 올라온다고요. 타고 올라와서 여기에 유면 있잖아요, 유변. 기름 위로 싹 퍼지는 겁니다. 우린 요걸 2번요. 일형 방출구라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요, 여기에 방출구가 있는데, 쏘입니다. 쏘는 여기에 디플렉트 반사판이 있다고요. 포를 쏠까요? 쏘면 포가 튕겨서 이 벽으로 쳐. 벽 타고 쭉 내려와. 그 슬 퍼지는 거야. 근데 우린 요걸요, 3번 2형이라 그럽니다. 근데 1형, 2형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건요, 표면상입니다. 표면상 투입하는 이유가 뭐라고? 뭐가 없으니까? 예, 내유성이 없으니까요. 내유성이 없으니까 표면화 추입을 못하는 거라. 그럼 내유성 없다는 선수 이름 말해볼래? 첫 번째, 담백포요. 두 번째로요, 합성 계면 활성계포입니다. 담백포랑 합성 계면 활성계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 이거 두 개 했죠? 이번에 이거 할래, 이거.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번엔 여기에요. 단어 보냅니다. 우리 이걸 4번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건 송포관이 있는데 송포관을 통하여 이거는 쏘아 올리는 거군요. 그냥 빡 쏘아 올려요. 빠바바박. 요거 우리는 4번 사명인데 표면합니다. 5번 있잖아요. 5번. 5번은 똑같아요. 5번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송포관이잖아. 송포관에다가 그 경납통 안에 통이 있는데 통 안에 우리가 푹 불면 호각 푹 불면 애들 그 공원에 가보면 입에 푹 불잖아. 훅 불면 말렸던 게 펴졌다가 또 감아지고 말렸던 게 펴진다고요. 이 경납통이라 그래. 경납통. 송포관 앞에 경납통이 경납통. 그럼 이게 됩니다. 이게 올라가.
거의 끝에 와요. 와서 얘 퍼지는 거야, 이거. 오케이? 우리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5번요. 5번 사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콘이 아니고 플로트야, 플로트. 플로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쇠로 만든 판이 있어, 판. 요 판을 우리는 굽돌이판이라 그래. 문제 나오네. 굽돌이판이라고. 그럼 요 하늘에서 볼게. 보면 이제 다시 해봐. 있는데 판이 있다고요. 그럼 판과 요 탱크 벽은 약 1.2m 정도의 거리를 띄워야 합니다. 그러면 요 뒤에 빈 공간 있잖아. 빈 공간. 요거. 둘레 상태, 환상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뭘 집어넣는다고요? 여기에 이제 포를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포를 쭉 집어넣어. 포가 쭉 퍼지겠죠, 그죠? 예. 우리는 이런 논리가 나오면 바로 특형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 보자마자 특형이었습니다. 몰라도 돼. 오케이? 다시 합니다. 우리는 1형, 2형, 3형, 4형이다. 1형, 2형은 표면상이고 3형, 4형은 표면하다. 나오는 용어들이 있다. 그 플로트 나오면 답은 특형입니다. 14번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부착 높이에 따른 감지기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건 좀 생각보다 유치한 지문입니다. 제일 먼저 부착 높이가 바닥에서 4m 미만이고요. 4m 이상 8m 미만입니다. 8m 이상 15m 미만입니다. 15m에서 20m 미만입니다. 20m 이상입니다. 첫 번째 해볼게요. 차동식입니다. 차동식 스파트형이고요. 차동식 분포형이 있습니다. 정원식입니다. 정원식 스파트형이고 정원식 감지선형이 있습니다. 스파트입니다. 보상식 스파트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기 감지기입니다. 이건 다 열 감지기입니다. 연기 감지기는 광전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온화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열, 연기, 복합식입니다. 복합은 다 짬뽕인데 첫 번째 열 복합식, 연기 복합식, 열연기 복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불꽃 감지기입니다. 첫 번째 들어보십시오. 다 해당돼, 다 해당돼. 그 다음에 끝까지 다 해당돼, 이거. 끝까지 다 해당돼, 끝까지 다. 유치하지, 진짜. 끝까지는 못 가도 거의 흉내 갑니다. 어디에요? 이거 끝까지 못 가고 요 아래까지, 여기까지. 끝까지 못 가도 요까지가. 다 있습니다. 나머지는 분포형이 4개 하나 들어있어요. 끝이야. 다시 해봐. 전부 다야. 끝까지가 광전식, 불꽃이야. 끝까지, 직전까지가 뭐라고? 이온화식요. 연기복합요. 그리고 여기 하나 따라옵니다. 그 자동식 분포형입니다. 답니다.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14번에 4m 미만의 광전식 찾아갑니다. 4m 미만의 광전식 다 있어. 다 있어요. 이건 다 있는 거야. 그러면 볼래요? 8에서 15입니다. 뭐라고요? 차동식 스포트다. 없죠? 없습니다. 뭐라고요? 차동식 분포형은 있습니다. 스포트 안 됩니다. 15에서 20 이겁니다. 뭐라고요? 보상식 스파트다. 없어요. 보상식이 2개밖에 없는데 뭐. 없어. 답은요? 됩니다. 동의하시죠? 이렇게 풀면 되는 것입니다. 14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15번입니다. 다음은 비상 콘덴서 설비의 전후 내로인데,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인데요. 화재 안전 성능 기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단상이고요. 220이고요. 답은요? 답은 2번입니다. 단상이고 220입니다. 1.5 kV 암페어입니다. 자, 이건 우리 안 나올 거니까 지나갈게요. 단지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비상 콘덴서 설비잖아. 어디에 달아야 돼? 이 건물이 11층 넘어야 되고요. 넘는 가운데 몇 층 이상 닿아야 된다고? 이상 닿아야 합니다. 그럼 다시 비교해볼까? 이번에는 무선통신 보조 설비 볼래?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이건 어떻게 되지? 이건 얼마요? 예, 30층 넘어야 되고요. 몇 층 이상요? 그 중에 10층 넘는 곳에는 이상은 다 달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잘 기억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16번입니다. 생전 나오지 않았는데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구조구급 나온다고 봐야 돼요. 첫 번째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색깔은 흑색입니다. 그거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레빗 토끼입니다. 색깔은 적색이고요. 긴급입니다. 터틀 거북입니다. 색깔은 황색입니다. 예, 응급입니다. 이번엔요 앰뷸런스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녹색이고요. 비응급입니다. 숫자로 0, 0, 하나, 2, 2, 3, 3, 3,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진짜 나왔는데 많이 나왔는데 우리도 한 5년 동안 안 나왔거든요. 근데 나오네요. 우리도 나온다고 봐야 돼.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용은 같이 가볼까요? 우리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보냐면 3번 볼까 3번? 3번 응급 적색 거북입니다. 3번에 응급 적색 아니네요.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비응급. 답은 4번이네. 비응급 녹색 구급자 X입니다. 답은요 4번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예상 문제 안 하는데 과거에 우리 나왔던 구조구급은 제일 많이 나온 게 대원의 자격입니다. 꼭 좀 정리돼야 됩니다. 대원의 자격. 구조대원의 자격, 구급대원의 자격. 그리고 구조대, 구급대의 종류요. 예,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 1급, 2급의 업무 범위요. 꼭 하셔야 돼요, 진짜로. 예전에 맨날 나온 게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25문항 바뀌면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 잘 아셔야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요. 17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답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 법 6조에 나와 6조에. 행안부입니다. 그러면 답은요. 중앙재난안전대본부입니다. 내가 다시 할까? 중앙재난안전대본부 밑에다가 시도재난안전대본부입니다. 그리고 시군자치구입니다. 본부가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 이번에는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입니다. 이번에는 시도안전관리위원회입니다. 심의기구입니다. 집행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요. 네, 긴급구조기관입니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번에 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답은 5번입니다. 자, 끝났네요, 뭘요. 자, 잘 기억합니다. 우리는 총괄 조정은 누가 하는가? 행안부 장관입니다. 근데 행안부 장관이 아닐 때도 있다 그랬죠. 외교부 장관요. 해외재난요. 또요. 방산의술요. 중앙방산방역본부요. 시도 능력으로 안 됩니다.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이 자리에 국무총리가 올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 자리에 오면 차장은 해당하는 이 장관들이 차장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재난은 세 문제 나옵니다. 우리는 20문항 나올 때 3문항 늘 나왔어요. 25문항 나오면 4문항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난은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입니다.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18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비입니다. 첫 번째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맞죠? 그러면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 발생한 이후. 대비를 골라라 그랬습니다. 국가 핵심 기반의 지정은 예방입니다. 종사자 교육도 예방입니다. 지원은 예방입니다. 긴급 통신을 마련합니다. 이건 대비입니다. 위기 매뉴얼, 이거 대비입니다. 답은 몇 번이라고요? 답은 예, 리을, 미음,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해봐, 이거. 국가 핵심 기반. 지정은 누가 하지? 해당하는 장관이 지정하게 됩니다. 그럼 국가 핵심 기반의 대상을 말해봐. 첫 번째 에너지, 원자력, 금융, 공동, 교통수송, 정보통신, 보건의료, 그 다음에 식용수, 환경, 그리고 문화재,
정부 중요시설 둘, 넷, 여섯, 여덟, 11개.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재난 분야 위기 관리 매뉴얼이 있는데 이거 말고 관계인이 다중이용시설에 관계인이 작성하는 위기 상황 매뉴얼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위기 관리 매뉴얼이 있는데 위기 관리 매뉴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 또 이 뭐죠?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누가 작성한다고요? 재난주관기관장이요. 누가 작성한다고요? 재난주관기관장과 해당 기관의 장이요. 누가 작성한다고요? 이들로부터 지정받은 사람이요.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8번에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19번입니다. 19번엔 특수가해물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해보겠습니다. 킬로그램 루베가 있습니다. 1만, 3천, 1천, 400, 200루, 20루베, 10루베, 2루베가 있습니다. 하조물 첫 번째, 여기 나오는 게 뭐라고요? 나무 껍데기입니다. 나무 부스러기입니다. 자, 이거 400이죠 합니다. 나무 껍데기입니다. 나무 부스러기입니다. 대패밥입니다. 느낌 오죠? 여러분 틀리면 안 됩니다. 대패지라면 껍데기 나오죠. 그래서 나무 껍데기입니다. 이거 뭐라고요? 나무 부스러기나 목재 가공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가연성 액체고요. 이건 가연성 고체입니다. 이건 발포했습니다. 푹신푹신합니다. 발포한 고무류나 플라스틱입니다. 발포 안 한 고무류나 플라스틱입니다. 석탄, 목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면반스입니다. 면화요. 학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면반스 200원이라고요. 면합니다. 수업 시간 듣고 나면 남은 건 면반스 200원 이거만 남아. 면반스 200원, 나이론 반스 200원, 뭐 반스. 예. 면화 200원입니다. 다 했고요. 이거 1천이다, 1천. 1천은 볏짚. 또, 볏짚 말고 또 뭐 있지? 1천에. 그렇죠. 예. 넝마 천 조가리, 종이 조가리. 그리고 사료요. 사료는 천입니다. 오케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9번에 답은 2번입니다. 2번이 저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거 말고 진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예, 저장할 때 옥내 띄우는 거리, 또 뭐 옆에 뭐 있는 것, 예, 그리고 뭐 표시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한번 잘 정리돼야 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 나오니까. 예, 19번에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20번입니다. 20번에 화재 예방 강화지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 기본법에, 예, 기본법에 나오는 게 화재 경계지구인데 이사 왔습니다. 화재 예방 강화지구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시장, 밀집 또 있는데, 그렇지. 노후, 불량건축 밀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산업단지 6. 그 다음에 소방서 없고, 용수로 없고, 출동로 없고. 그 다음에 또 청본서장이 필요하게 인정한 것. 마지막에 석유화학 제품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9개입니다. 9개. 근데 이게 지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지정 기준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거나 화재가 발생한 큰 피가 요게 지정 기준입니다. 오케이? 네. 20번에 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21번입니다. 21번에 우리는 건축물의 동의. 예. 할 때 뭐라고요? 동의를 받아야 돼. 본소장. 첫 번째, 우리는 노유자 수련 200입니다. 기계주차 20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리을, 미음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같이 합니다. 첫 번째, 건축허가 동의 대상입니다. 진짜 잘 알아야 되는데, 동의 대상. 첫 번째, 연면적 400 이상, 300 이상, 200 이상, 100 이상. 바닥 면적 200 이상, 150 이상, 100 이상. 기타 있잖아요, 기타. 중요한 게 이건데, 첫 번째, 기타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니까 6층 이상. 두 번째, 기계주차 20대 이상. 그리고 항공기, 경납고, 관망토, 관제탑, 방송국, 송수신탑. 그리고, 예,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요. 그 하나, 둘, 셋, 넷, 5개 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예,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의원 2번 시제됩니다. 조산원 산후조리원입니다. 발전시설입니다. 예, 풍력발전소, 자동차 배터리 충전하는 전기저장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요양병원입니다. 그 다음에 5, 6, 7, 8, 9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 다음에 예, 지상에 노출된 가스탱크 용량이 얼마요? 예, 100톤 이상, 용량이 100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예, 특수가해물요. 예, 지정수량 750배 이상 공장 창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이게 연면적 200 이상, 400, 300, 200이잖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중 노유자 시설입니다. 이렇게 12가지요. 여러분 이거 하려면 누구랑 또 같이 해야 돼? 방염 있잖아요. 방염 처리해야 되는 10가지 있어요. 아무튼 잘 같이 비교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꼭 숙지해야 됩니다. 21번의 답은 5번이 됩니다. 시험 잘 나오니까 꼭 잘 하셔야 됩니다. 22번입니다. 22번 안 해. 네. 우리 나오지 않을 거니까. 근데 5번만 봐. 관록이 관록다듣게.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4층 이상에는 금속성 고정들, 요게 맞지? 이런 거 하면 안 돼. 위에서 사다리 내려서 흔들리는 사다리 타고 내려오고 큰일 나. 이걸 제외해야 돼. 안 돼, 이거. 그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답은요?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 우리 시험 해봐. 피난기구. 피난기구인데, 피난기구는 뭐 있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왕관기 있잖아. 맞잖아. 근데, 피난사다리, 구조대, 왕관기인데, 이런 피난기구 설치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7개야. 해봐. 피난층, 1층, 2층, 지상 11층 이상. 또요. 가스시설, 또 터널, 또 지하구요.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요걸 알아요. 요거. 우리 요걸 알아야 돼. 이거 설치 안 해도 되는 7가지 알아야 합니다. 24번입니다. 위험물에 대한 규정인데 거짓말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인화성 고체입니다. 이건 제2류 가연성 고체에 해당됩니다. 지정 수량은 1000kg입니다. 알코올인데 고체로 만들었습니다. 인화점 40 미만입니다. 만약에 인화점 40 이상이면 이건 특수가해물에 들어갑니다. 이건 지정이 1000이지만 40 이상의 특수가해물의 지정 수량은 3000이 됩니다. 철분입니다. 자, 그런데 53 마이크로 표준체를 통과합니다. 그러면 50 웨이트 미만이란 말은 할머니가 철분을 체에 담았는데 그 체 사이즈가 엄청 작습니다. 53 마이크로메타입니다. 그 할머니가 100g을 담았습니다. 축축 쳤습니다. 떨어져 나오는 게요. 가는 게 철분이니까 미세한 분말이니까 떨어져 나오는 게 100을 담은 것에 50이 넘어야 돼요. 떨어지는 게. 그럼 합격인데 떨어지는 게 없어 이거. 40도 안 돼 이거. 그럼 불합격이다. 철분이 안 쳐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황은 순도가 60 이상입니다. 이때 우리는 불순물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예, 불 붙지 않은 물질, 그리고 수분, 요겁니다. 답은 4번인데요. 금속분의 알카리 금속이 주기율 표체 1족이잖아. 리튬, 그리고 예, 나트륨, 그리고 칼륨입니다. 이거 2족이잖아요. 2족.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입니다. 그죠? 그러면 철, 구리 이런 게 틀렸습니다. 이 구리 있잖아요. 구리, CU 구리. 이거 자리 바꿔야 돼요. 바꿔서 읽을게. 금속분은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 그리고 철, 그리고 철근마에 마그네슘 분. 그죠? 그리고 이것 아닌 걸, 이건 안 쳐주고 말이야. 그리고 구리나 니켈 가루나.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철통관 이런 것은 제외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누구랑 바꿔야 된다고? 구리랑 가루랑 바꿔야 됩니다. 제3석유는 클레오솔트인데 클레오솔트의 인화점은 74도씨입니다. 인화점은요, 70에서 200 미만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24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25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제조소에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 수량 50만 배인 사업소의 경우 자체 소방대원, 화학소방자동차와 대원입니다. 자, 문제는요. 50만 배입니다.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입니다. 같습니다. 첫 번째,
얼마라고요? 1번은 뭐라고? 지정수량 3,000배 이상입니다. 2번은 지정수량 12만 배 이상입니다. 3번은 지정수량 24만 배 이상입니다. 4번은 지정수량 48만 배 이상입니다. 5류는요, 5, 25, 이건 해당되는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50만 배니까요, 제조소입니다. 답은 이거네요. 48만 배. 답은 4번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가 아니고 오게된 그 저장소다 이러면 답은 이렇습니다. 그럼 또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천공경단에서 제공하는 2023 1월 14일 시행 29기 간부고생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었습니다. 난이도는 중간입니다. 근데 아주 구퉁 있게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치고 온 사람들이 괴롭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톡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4가지는 우리 시험과는 좀 사실 많이 무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나 이 시험이 우리가 중증도 분류해 봤듯이 우리 시험에 중요한 3월 18일 시험에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이 1번부터 25번까지 좀 잘 들어보시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 3월 18일 시험에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바이.